안녕하세요. 유니브 클래스 입시 이야기 윤여정입니다. 2022학년도의 입시는 이제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2023학년도, 2024학년도 입시와 수능에 대해서 시작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오늘은 수능 준비를 언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 얘기에 대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주요 대학에서 대략 45%까지 비중이 있었을 때는 교과전형을 섞어 쓰면서 수능 최저를 맞추지 않아도 되는 선택지가 분명히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솔직히 수능을 보는 것은 내가 본다 안 본다를 선택할 수 있었다면 지금 바뀐 입시, 특히 이제 2022학년도 입시부터가 이게 좀 더 명확해졌는데 교과전형도 수능 최저가 워낙 많이 신설이 됐고 학생부 종합전형이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수능 최저라는 무기를 갖고 있지 않았을 때 이 아이가 갈 수 있는 학교 라인과 수능 최저가 있었을 때 쓸 수 있는 학교 라인의 차이가 좀 커지기 시작했죠. 가령 예를 들면 우리 일반고 기준으로 한 2.5등급 정도의 학생이 있다고 쳤을 때 이 아이가 수능 최저의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3합 6이나 7 라인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상향으로 중대 시립대를 쓰면 잘하면 붙을 수 있어요. 적정과 안정 라인으로 숙대, 홍대, 그 다음에 국민대, 숭실대 라인 정도를 쓰고 그 중에서 한 두세 개 정도의 대학은 붙을 수 있는 수준인데 만약에 이 친구가 수능 최저를 못 맞췄어. 또는 나는 수능 최저를 맞추지 않고 이 내신 등급으로만 갈 거야 라고 한다면 갈 수 있는 라인 중에 조금 높은 라인이 광문대 아니면 명지대 요 정도가 상향과 적정 정도에서 윗 수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능 최저를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의 학교 라인은 생각보단 좀 많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거를 조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정시파가 아니더라도 수시로서 대학을 가겠다 하는 친구들한테도 수능 최저의 무기라는 것은 예전에 비해선 정말 많이 중요해졌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내신과 정시가 모두 다 어느 정도 병행이 가능한 상위권 학교 라인을 예를 들면 고2 때가 수능의 공통 과목을 모두 다 배우는 시기인데 이때는 내신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수능을 어느 정도는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는 고2 겨울방학 시작 전에만 수능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라인을 잡고 기출문제는 다시 한번 언제 돌릴 것인가 이런 것들은 그때부터만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늦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내신과 수능을 병행하기 어려운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내가 가고자 하는 주전형이 어떤 전형이 되느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수능의 비중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나고 여름방학이 시작되기 전에 일단은 나의 주 전형을 잡고 그거에 맞춰서 수능 준비 기간을 언제부터 할 것인가가 달라져야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학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한 요소고요. 두 번째로 판단될 수 있는 요소가 개념, 기출문제, 사설 모의고사의 균형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어쩔 수 없이 개념과 기출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출문제를 아이들이 이제 한 두세 번 정도 풀면 나는 기출문제는 알아. 그러니까 안다의 기준이 풀고 맞추면 안다가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기출문제는 이미 답도 다 외우고 있어. 그러면 나는 이거 이미 아는 거야 라고 해서 9월 이후에 기출문제를 전혀 분석하지 않고 사설 모의고사만 푼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나왔던 문제의 변형일 뿐 새로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 유형이 실제 나오는 수능 유형하고 달라졌을 경우 수능에서 크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개념과 기출 를 등한시한 채로 문제만 푼단 말이에요. 제가 9월 이후로 모의고사 풀면 하나 틀리거나 두 개 틀리거나 아니면 다 맞거나 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나의 실력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수능은 감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개념을 확인하고 저장된 개념을 끌었어야 하는데 그 과정이 9월, 10월, 11월 초까지 생략된 채로 수능을 보기 때문에 마지막에 항상 마무리는 기출과 개념으로 마무리를 하라라고 전문가들은 좀 많이 강조를 하는 건 그런 이유다. 어떤 것들이 기출문제집에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좀 더 좋은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풀수록으로 한번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은 기출문제집 보면 시작할 때 1차별 학습계획이 되어 있어요. 1차별 학습계획이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하루에 내가 해야 되는 양을 일단 먼저 보고 시작할 수 있고 지금 이 교재로는 23일차로 되어 있는데 23일차로 끝낼 수 있는지 아니면 30일을 할 수 있는지 완성 시기를 잡아놓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계획 세우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같아요. 지금 이 기출문제집은 기출을 개념과 더불어서 문제 유형으로 일단은 먼저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집을 풀 때는 기본적으로 개념은 하고 들어오는 것이 기본 전제라고 하면 내가 배운 것 중에 요 단원에서는 지금 이러한 유형이 자주 출제가 되는구나. 2014년에서 2019년 사이에서는 문제가 조금 적었다면 지금 갈수록 문제가 조금 더 많이 나오는구나, 적게 나오는 거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중요 개념을 조금 더 잘 짚고 시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약간 기출 경향에서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기출 경향을 파악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매우 중요한 게 우리가 수능에 나오는 유형이나 개념은 솔직히 좀 약간 정해져 있는 게 있고요. 근데 그게 매년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는데 그게 보통 한 3, 4년은 거의 반복되는 경향성이 조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딱 기출 경향 보면 이전에는 적게 출제됐는데 요즘에는 조금 더 많이 출제되고 있구나. 근데 내가 이 개념을 조금 적게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일단 실질적으로 문제 풀기 전에 이 개념을 조금 더 유형에 맞춰서 개념을 다시 한번 보고 들어올 수 있거나 아니면 이제 개념 공부가 딱 뒤로 넘어가면 있는데 요 개념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얘가 보고 갈 수 있는 것들의 어떠한 이정표 또는 방향, 나침판이 될 수 있어서 요 기출 경향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건 좀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가면 주요 개념들이 좀 나와 있는데 지금 풀수록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개념이 보통의 그 기출문제 개념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되어 있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당연히 이게 기본 개념 문제인지 킬러인지 준킬러인지가 들어가지 않아서 자기 스스로의 어떤 기준점을 맞춰서 해독을 하면 좋은데 마지막에 보면은 난이도 높은 문제, 오답률이 높은 문제 또는 정답률이 낮은 문제가 다시 한번 좀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앞에 있는 기출문제 유형을 여러 번 해독하고 나서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됐다라고 했을 때 킬러만 딱 모아서 풀 수 있는 마지막 편이 있어서 이 측면이 조금 다른 기출과 다른 장점이다라고 보여져요. 저희 때는 해설지가 되게 작고 문제집이 많은 게 일반적인 문제집이었는데 요즘에 특히 기출문제는 문제의 양에 해당하는 페이지와 기출문제 해설에 해당하는 페이지가 거의 비슷해요. 이게 지금 양이 반반 정도 돼요. 이게 요즘에 기출문제집의 트렌드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 또는 이 문제와 비슷한 유형 이런 것들도 해설지에 같이 수록되어 있는 경우가 좀 많다. 그래서 해설집을 안 보고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단계가 되기까지는 조금 여러 번 해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 해설지의 비중이 좀 큰 것이 트렌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출문제집을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써먹어야 하느냐라는 측면을 예시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 주 과목인 한국지리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1번 문제를 보면 이 문제는 한국지리에서 보면 이게 한반도 지체구조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제 우리나라 주요 암석에 대한 내용이에요. 일단 문제가 나오면 기출을 분석할 때 일단 저는 첫 번째로 이 해당 관련된 개념을 머릿속에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1단계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자, 예를 들어 이제 빈칸이 있으니까 쓰면 암석이나 한반도 지체 구조가 어느 정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죠. 시원생대, 그 다음에 고생대, 그 다음에 중생대, 신생대를 다 먼저 써봐요. 자, 먼저 써보고 나서 이 개념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해당 문제로 들어가죠. 그리고 이 개념에 근거해서 문제를 풀어봅니다. 자, 이렇게 답을 만약에 체크를 했을 때 체크하고 나서 이제 해설지를 보죠. 네, 해설지를 보고 나서 내가 답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이것이 맞았다면 맞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머릿속에 있는 개념이 충분한지를 먼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만약에 틀렸다면 개념이 부족해서 틀린 건지 아니면 개념은 충분하게 다 내 머릿속에 있는데 문제가 응용이 안 됐거나 또는 어떠한 개념어나 단어를 몰라서 틀렸는지를 분석을 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기출을 분석하는 순서다라고 봐두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설 모의고사는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기출문제를 여러 번 돌리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오늘은 수능을 언제부터 준비할 것인가, 기출문제집을 어떻게 봐야 하고 어떻게 분석을 해야 하는가는 풀수록 문제집을 기준으로 한번 다뤄봤습니다. 기출문제집을 이제 분석을 하실 때 다양한 기출문제집을 보시면서 각각의 기출문제의 특장점을 확인을 해보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예시로 둔 풀수록을 보면 이 교재는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매일의 학습량이 제시가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조금 더 타이트하게 공부할 수 있게끔 배려가 되어 있는 것. 두 번째, 각 단원별로 기출문제 유형이 되어 있는데 단순하게 기출문제가 몇 년 어디에서 어떻게 기출되었다를 떠나서 이전에 비해서 기출에서 조금 더 많이 나오는지 적게 나오는지, 그리고 개념이 아니라 문제로 예시가 되어 있는 것이 일단 장점이라고 보이고요. 세 번째 장점은 마지막에 킬러 문항이라고 얘기하는 정답률이 낮은 문항들을 다시 한번 포인트로 넣어주셔서 내가 기본적으로 모두 다 여러 번 회독을 하고 가장 난도 있는 문제를 다시 풀어볼 수 있는 것이 배려가 되어 있다는 것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기출문제는 많이 풀수록 유리하면 유리했지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풀 때의 방법이 단순하게 문제를 보고 풀고 맞추고 해설지를 보는 것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 이것을 기출문제 분석이라고 얘기하진 않으니 이 기출문제를 많이 푸는 것과 더불어서 기출문제를 제대로 분석하는 것이 병행이 되면 수능에서 정말 좋은 효과가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지금까지 유니브 클래스 입시 이야기 윤여정이었습니다. 더 많은 정보와 입시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